말많은 내용장 듣다 하드코어 기세님 프레젠 수다맨들 16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당연히 김복준의 사건 현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김복준의 사건 현장. 아, 이 코너 얄미워 죽겠어요. 네. 왜 얄미워요? 네. 아, 제 코너 없애고 들어올 코너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또 잘 되는 것 같아. 네 코너는 원래 없어질 코너였고 요즘 코너는 따로 신선한 코너고 다른 거지. 네, 폐지된 프로지. 지난주에 포천 여중생 사건 다뤘었는데 네, 청취자들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줬습니다. 네. 물론 욕 댓글도 있었어요. 한 8대2 정도로. 내가 저는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않는데 네.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현직 경찰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접대와 우리 이 작가님이 그거 물어봤죠. 아니 남 선생이 물어보셨나? 지나다니다가 순찰차가 골목에 자고 있으면 차대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무작정 깨워야 된다. 네네네. 그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현직 경찰관이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인의 예지라는 말을 썼더라고. 문자도 내가 볼 때는 부합되지 않는 얘기인데 인의 예지에 화났어. 어긋난다. 근무하다 보면 피곤해서 잘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경찰 선배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적하는 게 말이 됐느냐. 수사기법 노출하지 말고 빨리 사라져라. 이런 형태로 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오늘도 아마 들을 걸로 보이는데 그건 선배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더더군다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니 왜 3부제 합니까? 3부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8시간씩. 소방관은 격일제 근무예요. 24시간씩. 3부제 8시간씩 시켜주는 거는 쉬는 날은 집에서 푹 쉬고 나와가지고 저녁에는 근무하라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쉬면 안 되지. 그 시간에 자는 건 지극히 잘못된 거지. 그거는 당연히 지적하는 거지. 이 새끼 인의 예지가 없네. 선배한테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걸 갖다 무슨 인의 예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말이야. 사실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군지.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참겠습니다. 네. 그런 식의 그러면 경찰이 욕먹어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 악플 말고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또 주위에서 많이 해주던가요? 이제 우리 딸이 아빠 그래도 열심히 검거하려는 의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동안 굳고 너무 지나치게 축낸 건 아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따님도 이걸 들어요? 따님이 듣습니다. 따님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성격이 일희일비하시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조울증. 조울증까지 갑니까? 조증으로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 야, 댓글 하나에 폭발할 줄 몰랐습니다. 약간 조증이 있어야 이게 열정이 생기고 범인 근거에 시너지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찬주 대장 와이프가 그러는 것 같아. 그분은 너무 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소리도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마 진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위기에 처한 거 분명하잖아요. 박찬주 대장이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수사 받을 거예요. 강요죄라든지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그런데 그 부인은 이제 어차피 민간이기 때문에 경찰로 아마 이첩될 겁니다. 이첩되면 제가 볼 때는 진단서 끊어올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조울증 얘기 제가 한 건데 사실은 그걸로 피해갈 것이다.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벌 받는 것보다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게 유리하니까. 다 요즘에 사고만 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 관련된 거 왜 이렇게 그게 정신병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진단서를 안 봐도 제정신으로는 그런 짓을 못 하지. 그럼 그 자체가 병사한테 전을 집어 던지고 뜨거운 물에 떡국 붙었다고 그거 떼라 하는 거 미친 것들 어디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거기다가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이 작가님은 오늘도 얘기했죠. 냉장고가 10개래요. 10개. 네, 10개. 미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전부 과일을 채운다는데 내가 보니까 과일 수집증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거 전문 용어로 범죄학에서는
호딩이라고 그래요. 호딩. 호딩. 그러니까 모으는 수집증, 저장 강박증. 애니멀 호더처럼.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네. 사람들을 또 호더라고 그러죠. 네, 네. 정영진처럼 여자 수집하는 사람들. 아, 우리 형 건들지 마! 아, 붉은 슈퍼 망치려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집사람도 와 있어 여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각제. 총각도 안 그랬거든? 다 폭로해버린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아니에요. 과거에도 아니에요. 아, 총각이 스님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어릴 때 그랬다는 거죠. 에이. 아니 꼭 그랬어야 됩니까 나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 체육 하나로만 뭘 충분한데. 뭐 정영진까지 아, 죽이려고. 형 왜 와갖고요? 왜 불렀어 나를? 오지 아, 말라고 뭐야 했더니. 이게 불금쇼야? 왜 그래요. 이래? 자, 그러면 김복준의 사건 오늘은 그 어떤 걸 이야기 하시려고? 아, 또 잔인한 거면 좀 무서워요. 오늘은 저 전자발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전자발찌. 이게 아, 전자발. 오늘 고영욱 씨 등장합니까? 그분은 안 찼습니다. 안 찼습니까? 예. 체육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겠네. 고용 전자발찌 안 찼어요? 전자발찌가 아니라 이제 그분은 원래 저희 검찰에서는요. 네. 화학적 거세 신청을 했었죠. 근데 화학적 거세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 변호인이 잘 해가지고 화학적 거세는 면했고 발찌는 착용했죠. 발찌 착용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1호 그 명령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들 못 하시나? 그 나주에서 네.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불채 싸가지고 맞아요. 그 다리 밑으로 그 아이를 번쩍 들고 가가지고 성폭행했던 친구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명령 1호입니다. 이 화학적 거세 좀 말씀드릴까요? 화학적 거세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성욕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 입수하면 뭐 화랑담배 뭐 그 저 성 감퇴제 들어있다 뭐 이런 말이 성감제. 있었잖아요. 별사탕. 네, 정력 감퇴제. 별사탕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뭐 그게 밥에도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밥에는 아니겠죠. 두부에 넣었다는 얘기 있어요. 두부? 네, 된장국 두부에 넣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군대야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도 그거 열심히 먹은 거네요. 제가 취사병 출신인데 그 어쩐지 된장국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뭐 병장이나 괴롭히면 제가 딱 가서 정양배식 이래가 한 그릇씩 이렇게 그대로 그 된장국을 줬어요. 그 똥빵이는 군대 길 때 좀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반반 있었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산에 있으면 그지라. 그럼 화학적 거세를 하면 네. 발기도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되겠지.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시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법원에서죠. 지정한 날짜 지정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호 때 그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관이 따라다닙니다. 이놈이 진짜 정해진 날짜에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는구나. 그러니까 맞긴 맞더래요. 가서 딱 맞더니 이놈이 나오더니 집으로 가야 되잖아. 네. 집으로 안 가고 몇 걸음 걸어가더니 옆에 있는 병원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게 왜 병원으로 또 가지? 그러고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서 닌거를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좀 중화가 돼요? 예, 닌거. 링거 맞으면 중화가 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나름대로. 비아그라 주사 예. 맞구나. 그래서 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화학적 거세 성충동과 관련된 법에 하나 더 생긴 게 희석시켜서 다른 약품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아가지고 희석시키면 또 그게 아마 7년 이하의 징역인가? 아주 법이 하나 또 더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화학적 거세 당해서 발기도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발기 부전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창가 방패 대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면 몸 안에서 막 부딪혀갖고 애새끼 돼질 텐데요. 아니 저 나쁜 놈들이니까요. 화학적 거세하면은 욕구도 없어지고 기능도 상실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네가 해봐. 아마 제 생각은 그거 탈지도 몰라. 성적 욕구 자체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도 사라지고 기능도 안 되고. 욕구가 없으니까 욕구가 기능이 안 사라지면 되지. 기능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욕구가 사라져도 기능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다가 내 의식 전혀 상관없이 그냥 쓰는 것처럼. 그렇죠. 심신분리.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 주사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정해진 약효가 기간이 떨어지면 근데 그 또 맞고. 우울증 같은 그 부작용도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주사를 계속 맞으면 네, 예.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뭐 심신불안 뭐 이런 그 지금 부작용이 말씀하신 게 생긴대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네. 화학적 거세를 도입할 때 네. 그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아무리 맞아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그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그게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그걸 맞으면 우울증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병을 유발하는 거는 이게 과연 저 인권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놈들은 짐승으로 본 거죠. 네. 정영신 자기가 맞을 걸 대면서 연구를 많이 했구만. 아니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서 이제 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죄에 대해서 이제 형을 받아서 뭐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사는 건데 그 살고 나서 또 이중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 그 얘기도 오늘 네. 다 집어서 얘기하시네. 전자발찌가 도입될 때 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왜 전자발찌는 그 형을 일반적으로 정해진 만큼 살고 나와서 네. 밖에 나와서 통제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그 죄진 만큼의 형을 살았는데 그렇지. 또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는 이중처벌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주 소수의 그 어떤 인권을 잡아서 네. 절대 다수를 안전하게 하자는 그 취지인데 이게 사실 시행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10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브라질, 호주, 우리나라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10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발찌 우리는 뭐 평범한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게 네. 그냥 손목시계 형태처럼 생긴 건가요? 발찌니까 발찌죠, 발찌. 그러니까. 그렇지. 손목시계 형태의 발찌. 발찌. 발에 차는 건데 이게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1964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뭐 어떤 교수가 이거를 처음에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제 사그라졌어요. 그랬다가 1984년도에 20년 후에 그 뉴멕시코주의 판사입니다. 판사. 잭 러브 판사라는 분이 영화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네.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고 저 발찌를 채워가지고 통제를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스파이더맨을 보고 그 착안해가지고 실용화시킨 게 오늘날의 전자 발찌입니다. 스파이더맨에 그런 장면이 나오나 보죠? 예, 그 전자발찌 통제하는 채우는? 게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그 손목시계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대로 풀고 차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발찌는 안 됩니다.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예, 이건 안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는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위나 칼로 자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 신형을 만들었어요. 전에 이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잘리거든요. 전지칼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안 잘려지는 비교적 질긴 재질로 만들어서 신형으로 지금 보급을 하는데 전체는 보급이 아직 안 됐고요. 예. 이게 자르면 바로 어딘가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잘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르고 도망가죠. 자르는 순간 그 사람은 강력범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저 잘리는 순간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그 휘경동에 그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있어요. 네네네. 그 중앙 그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선이 다 보여요. 이렇게 이 전자판에. 근데 그걸 자르는 순간 거기에 바로 저 표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이 사람들이 잘랐다. 그리고 도주했다면 이거는 강력범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 걸리고 근데 그거 자르고 예. 자른 걸 들고 도망가면 정상 참작됩니까? 근데 자를 때 이미 자를 때 그 통보가 된다는 거죠. 그 통보되는데 보통 그거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놈의 그 양심이 있는 거지. 일말의 양심. 그 들고 도망가는 거야. 목욕탕 가려고 그랬다고. 정말 목욕을 하고 싶었다고. 자, 그러면 이 전자발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손목에 차는 것처럼 발목에 차는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네.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세트로 있어요, 세트. 세 개가 세트로 돼 있어요. 재택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충전도 시키고 충전시키되 꽂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 꽂아놓는 게 뭐냐면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목에 차는 발찌. 그 다음에 GPS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기보다 조금 작은 거. 그게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거는 충전하는 거. 재택장치. 요 세 개가 세 세트로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 지금 제가 이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예. 집에 있는 충전기 그게 정말 뭐 인터폰이나 전화기처럼 생겼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성분들 어떤 놈 집에 갔을 때
이게 딱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신형 전화기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아니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트렌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 이거. 우리나라 디자인이 IT 너무 국가 예뻐. 아닙니까? 아니 국정원에서 중요 임무 맡고 있는 댓글 부대원이라고 우기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유가들에서 너무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니 발찌도 한번 차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아유, 차고 생겼네. 싶으세요? 아니, 그 정도로 예쁜 건 뭐. 아 여기에 무슨 요 그림 자체를 뭐 그 고추 그림을 크게 그려놓는다든지. 가위 그림. 맞아. 아니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러면 두 개를 차고 다녀야 돼. 그렇죠. 하나는 재택에 있는 거는 재택 장치. 충전시킬 때 꽂아놓으면 통제센터에서는 얘가 지금 집에서 충전시키고 있구나 하고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GPS 수신기는 발목하고 내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면 발의 장거하고 수신기가 1m 이상이 떨어지면 네. 발목에서 계속해서 윙윙윙윙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차고 자기가 어떤 업무를 보러 갈 때도 수신기 그것도 들고 가야 돼.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세 개를 갖고 가야 되겠네. 아니요, 하나, 두 개. 두 개를 더 가요, 두 개. 네, 재택 장치는 집에 충전기가 놔두고 두고. 수신기하고 발찌는 뭐 영원히 차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 전화기- 충전이 덜 돼도 문제가 되겠다 그죠? 충전이 충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비슷한 거를 하나 거 들고 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야 이거 아주 불편하네. 야, 이제 족같네. 하지 마,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국내에 한 몇 대쯤 지금 아마 한 2,800대 정도가 지금 나가 있으니까 2,800명이라고 봐야죠. 약 그러니까 봐, 2,800명. 이런 인간들은 사우나도 못 가고. 못 가지. 못 가죠. 수영장, 뭐 해수욕장, 이런 전혀 못 가는 다 못 거예요.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방수는 됩니까? 방수까지. 방수 되겠지. 방수는 집에서 되겠지.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샤워 씻는 건 해야죠. 되겠지. 예. 발목 되겠죠. 방수는 되고. 예. 근데 아까 교수님이 이 자르는 순간 그 울려요. 윙. 울리고 큰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게 실제 범죄로 이어진 게 오페산 총격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 오페산 총격 사건의 범인이 원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르고 네. 범행을 저지른 거죠. 네, 그 그렇죠. 사건 좀 소개해 주세요. 2016년이죠. 그게 2016년 그러니까 10월경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저쪽 그 도봉동 쪽에 있는 오페산 번동 쪽이죠. 번동 쪽. 네. 그 오페산에서 그 이 성범죄로 인해서 그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사람 5년 받았었던 거예요. 전자발찌 부착을. 그 사람이 그거를 떼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좀 망상 환자였어요. 뭐 이 친일 경찰이 자신을 늘 감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뭐라든지 그냥 뭐 혹시 그 이재희 너무 열심히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또 이제 이 책을 많이 썼어요. 뭐 일본 대지진과 뭐 어쩌고 하는 거 책을 이런 거. 썼다고요? 일본 관련된 거 책을. 맞네. 제가 보긴 했는데요. 한 3권 냈는데 엉성해요. 그래요. 근데 아니, 그랬던 그- 사람인데 작가기도 하고 이재희도 작가죠. 많이 작가는 듣고 3권이나 냈으니까 작가 맞습니다. 이 작가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네요. 예. 그 역사에 이 관심이 많고. 작가 한번 만나보세요. 예, 기억하시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 전과 자체가요. 2000년도에 그 여성 채팅하는 여성 강간해가지고 징역살이 좀 했고 또 그 나오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미성년자 또 강간해가지고 아이 새끼 나쁜 또 새끼네 이거. 5년 받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풀고 이제 그 오페산 쪽에 가가지고 자신이 새들어 살았을 때 그 아래층에 살던 사람하고 알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의 뿌락지라는 거예요. 국가의 뿌락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 끊은 채 그 오페산 터널 쪽으로 도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제 총기를 17정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 그렇죠. 네. 쇠구슬이 발사되는 거. 기억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번동 파출소 근무하는 김창호 경감. 이 사람이 거기 출동했다가 제1번으로 가슴을 맞았죠. 그래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수담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패산 사건이라고. 그렇지. 오페산이죠. 오페산. 오패산인데 사패산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몰라 다 넘어갔어. 아니, 뭐 그- 6패산이라고 그러지 있어. 1패인가 2패 덜 가가지고. 덜 갔어. 이게 뭐 우순경 사건처럼 커질 뻔했네요. 총기가 그 정도 많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7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조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보면 뭐 임진왜란때 쓰던 거 일본 분들이 쓰던 조총. 화승총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지에다 불 붙여갖고 빵빵 나가는 거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맞으면 치명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총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은 모양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사제 총기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보고 많이들 만드는데 진짜 그건 위험한 짓입니다. 그 만약에 사제총기를 내가 만들면 예. 만드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사제총기 자체 정상적으로 만드는 총기도 소지하려면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 위반입니다. 아, 맞는 만들어도. 말이죠. 만들어도 예. 근데 그 오페산 사건의 범인처럼 점자 발찌 이거 자르고 예. 도망갔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심각하죠. 지금 탈북자 사건 났잖아요. 네, 예. 그 사람도 전자발찌를 끊고 아니, 그렇지. 끄고 도망갔죠.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방송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그 탈북자 아닙니까? 네, 탈북자. 예, 탈북자인데 이 사람은 들락날락했어요, 북한을. 두 번 했죠, 두 번. 그래서 예, 그 나왔다가 다시 자기 마누라 데리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수감 생활 북한에서 하다가 다시 또 우리나라 왔거든요.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이 사람이 망상장애가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또 그 저 김일성 장군 앞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1인 피켓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그 의붓 동생을 칼로 찔렀어요. 그 아들 문제로. 네. 그래서 징역 3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0년 동안 그 치료감호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이제 완치가 안 되니까 나주에 있는 사제병원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발찌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병원이 공주 치료감호소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네. 그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 다른 것도 예, 있어요. 원래는 성폭력 사건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13살 미만의 아이들을 건드리면 한 번만 범행해도 전자발찌 채웁니다. 아, 미성년자는. 예, 예. 근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 대상자가 성인이면 뭐 상습적일 때 채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확대됐어요. 살인, 강도, 강간, 예. 또 미성년자 강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인질 납치. 아하. 예, 최근에는 상습 절도까지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도록 됐어요. 그러면 그 방화는 해당 안 되죠? 방화는 아직까지는 그 상습방 하는 데서 아, 상습방. 다행이네. 불 질렸습니까? 예, 군대에서 두 번 좀 이렇게 아, 그랬어요? 어릴 때 유엔성냥 그때는 태우다가. 발찌 제도가 없었어요. 200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그 얘기 하는 거면? 아니 심심하니까. 정말 최고의 스펙이다 그거 하나. 아니 공격 스펙이라 한 게 아니잖아. 아유, 정말. 근데 오페산 사건 때 아니 이렇게 폄하하나 민주화운동을. 경찰이 순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만약에 방탄복을 입고 있었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그게 네.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방탄복이 좀 지급됐다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사실 파출소 같은데 방탄복 제가 근무할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최소 순찰 도는 사람한테는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방검복도 없었어요. 방검복은 칼 맞지 않기 위해서 쓰는 방검복. 그래서 저 형사할 때는요. 제가 형사할 때는 형사들도 방검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그 용어가 있어요. 은어. 자, 저 안에서 칼 들고 설치는 놈이 있으면 반장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팔로움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반장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반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강력 형사들은 누리예요. 그게. 네. 그때 이제 반장하는 사람이 야, 그 바로 밑에 쫄병한테 야 신문지 깔어. 그러면 쫄병이 막 뛰어가가지고 주변에서 신문지를 이만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배에다가 반장 배에다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옷 입고 이제 가죽 장갑 끼고 먼저 뛰어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야 신문지 깔아가 그게 방검복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서 각 강력 팀마다 방검복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작다. 그러니까 뛰어들어갈 사람이죠. 아. 예, 방검복 그 아니, 가지고 뭐 있습니다. 신문지 말고 이 작가 책 같은 거 이런 걸 깔면 좀 되게 칼도 안 되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아 말고. 근데 쓸데없는 얘기 얇은 할 거를 얘기 없다고. 아셔야 돼요. 얇은 거를 여러 겹 까는 게 훨씬 강력하다. 질깁니다. 예. 근데 우리 김 교수님도 아, 또 진짜 쓸모없네 이 작가 책은. 그 칼 맞아본 적 있으시잖아요. 맞았습니다. 허벅지? 아이고. 칼 맞았어요? 예. 허벅지. 칼 맞아 봤는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딴 방송 얘기했으니까. 영화만 보면 수는 영화 보면 막 칼 맞고도 막 쑥 뽑고 막 다시 또 막 싸워가지고 범인 제압하고 그러는데 그 순 거짓말이에요. 칼 딱 받는 이 누구한테 맞으신 거예요? 맞는 순간 그냥 범인한테 맞았죠. 쇼크가 뭐죠? 확 꼬꾸라집니다. 그대로. 아 쇼크와. 뭐 마약 사범 아니면 아니요. 근데 참 희한하대. 그때 칼 딱 맞았는데요. 그놈 멱살 딱 잡고 얼굴을 딱 봤는데 네.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새끼 알겠더라고요. 4년 전에 내가 강도상해로 빵에 보내 교도소 티켓 끊어준 놈인데 아, 그 새끼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저 나오는 날 질른 건데
그럼 그게 보복입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적하고 보복 범죄를 한 겁니까? 그렇죠. 아, 형사님 찌르려고 일부러 그럼 나온 예, 거예요? 당일날이요. 당일날 출소한 출소하고. 날. 예. 근데 이게 딱 들어온 순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 보낸 거예요. 뜨겁다는 느낌이 난다 그러는데 예, 뜨거워요. 아 뜨겁다. 뜨끔하면 그 뜨겁고 아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한 느낌 있잖아요. 뭐 그 묵직한 그런 느낌. 허벅지가 그 급수 아닙니까? 아니요, 옆구리질. 옆구리. 예. 아유, 그거 진짜 얼마나 그 트라우마 오래 갔겠는데요. 한 1년 넘게 갔어요. 1년 넘게 아주 칼만 보면 식은땀 쫙쫙 나는 거. 근데 그거 극복 못하면 어차피 형사 못하니까요. 아, 형사 너무 네, 어려워. 그래서 저는 한 8개월 빨리 극복했어요. 그 친구 다시 잡았습니까? 그래서 자, 그 자리 현장에서 제가 맥살 잡고 늘어져가지고 잡았어요. 현장에서요? 예, 그거 칼 내가 맞고?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찔른 손을 놓치면 죽습니다. 제가 이제 찔리니까. 경찰학교 교수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치지만 만약에 찔린다면 찔린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손을 놓치면 계속 들어오지 않겠어요? 많이 맞았다 아이가 뭐 그 영화 있잖아요. 네, 많이 묻었다 아이가. 친구가, 네. 많이 묻었다 아이가 뭐 그거 같은 소리에 같은 맥락이에요.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쥐고 있어야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칼은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조폭들한테 해야죠. 예. 아니 칼은 그 안 썼으면 좋겠네. 칼을 맞고도 범인을 다시 잡고 저런 분도 계신데 악플 몇 개 맞고도 지금 충격으로 휴가 가신 분들. 그러니까. 박모 변호사라고. 아예 하이난이 시끄럽겠네. 그래 그 혹시 총격 사건은 대한민국에 잘 없잖아요. 이거 없어요. 오페산 사건 거의 예, 사제총. 예. 그 전에 이제 화성에서 엽총으로 경찰관 그 파출소장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예. 뭐 지강은 사건 정도 아니면 없죠. 지강은이 사건은 이제 권총을 탈취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지강은이 사건 좀 웃기는 거 있기는 한데 그게 지강은이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스톡홀름 증후군 네, 그렇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스톡홀름 증후군이 그거예요. 범인한테 동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강은이 사건 때도 그렇죠. 그 납치됐던 여성분이 법정에서 끝날 때까지 지강은이 편들었어요. 네, 맞죠. 동화돼가지고 그게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지강은이 사건은 그게 유명하고요. 영화 보니까 홀리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홀리데이 나오는 그 홀리데이가 그 비지스 노래입니까? 네, 그럴 겁니다. 네, 비지스 노래인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지강은이가 아마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 그 테이블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파출소 순경이 와가지고 의경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팝송 중에 홀리데이가 있냐? 그러니까 의경이 있다. 한 3개 있어요. 예, 너 가서 많지. 구해와라 그러니까 스콜피언 칠까? 근데 가서 그 구해왔는데 스콜피언스 것도 아니고요. 미셸 볼라레프 거. 할리데이 소 할리데이 하는 거 있어요. 그걸 가져오니까 지강원이가 테이프를 빈장에서 종을 한 방 쐈어요. 거기 전달하러 갔던 순경이 겨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가 그래요. 있었어요. 자, 완전 선곡 실패로 인한 그 우발적인. 예. 그 다시 전자발찌 얘기로 가서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괴담으로 떠돈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글에 그런 걸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예. 신혼 첫날 밤. 그러니까 그 전에 연애할 때는 그 잠자리를 없었나 봐. 그런데 남편의 발에 전자발찌가 있더라. 우와.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되죠. 이혼 사유가. 충분히 저는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왜 사전에 본인이 성범죄자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거를 신부한테 알렸는지 고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복임 교수님이 형사 생활만 30년을 한 게 아니고 이론도 갖췄습니다. 박사님입니다. 그걸 알지. 법학 박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저번 주에 출연한 그 이모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땐 그랬지. 그건 틀렸잖아. 이 박사? 김광선 뭐 허영모 이랬잖아. 문성길 허영모라고. 그건 뭐 바로 틀리더라고 그 박사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 박사 와요? 또 와요 물어보세요. 남의 그때. 코너 뺏으려고 하나. 자 그런데 김 교수님이 저한테 이게 전자발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자발찌 시스템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물론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재질 내구성이 강한 걸로 지금 신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처럼 해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우리나라 이제 부자잖아요. 그 높은 놈들만 먹지 말고 부자잖아요. 일체형을 만들어야 돼. 일체형. 즉 말하면 거기에다가 수신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까지 다 갖춰서 일체형으로 이 분리형으로 하지 말고 일체형으로 하고 미국처럼
체온. 예. 체온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이게 통제실에서 들 수 있게 맥박이 막 뛴다거나. 바이탈 사인 같은 거를. 네, 그런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통제실에서 보면 이 사람이 술을 마셨구나. 아니면 과속까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 과속운전까지 체크가 되거든요. 미국 그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전자발찌는 좀 상용화, 좀 실용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뺨 같은 데다가 타투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니 이제 조선시대냐? 죄인 적어놓고 추노냐? 그거는 이제 삽입형 얘기하는 거죠. 인체에다 이식형. 칩 같은 그 거 얘기도 뭐. 칩 얘기 나왔었어요. 초창기에 전자발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칩을 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자발찌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데 거기다 인체를 째고 삽입한다는 거는 이건 좀 지나치다. 그래 이제 그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에게 또 이 신상이 공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상은 인터넷으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네, 이제 우리 동네 성범죄자 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인 경우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고용욱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뭘 또 실명을 거론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상 공개하고 근데 그 신상을 사실은 인터넷에 퍼나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기 말고 있어야죠. 그럼요. 안 됩니다. 그건 범죄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동네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간단해요.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트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 성범죄자 뭐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 나옵니다. 그게. 그 동네 대신 이제 그 GPS가 딱 거기 맞아야 위치.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다 의뢰해도 알아볼 수 있어요. 다만 아무나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인쇄를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입구에 그냥 슬쩍 흘려요. 근데 이거 고의로 한 건 아니다라고 나중에 주장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흘렸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그게 사실이면 뭐 처벌 안 당하겠지만 고의로 슬쩍 흘렸다고 그러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 문제가 되겠죠. 고의로 한 200장 흘리고 이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그 판사처럼 앱이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돼 가지고 그 노출 사진 찍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판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홍의원 아들. 그 탈북자 그 사람 아직 안 잡혔잖아요. 안 잡혔어요. 우리 녹음한 시간까지 안 잡혔는데 제가 봤을 때 쉽게 잡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도 움직이지만 이 사람이 탈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살펴볼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못 잡을까요? 지금 며칠이 지금 그 나주에 있는 그 병원에서 병원 뒤에 있는 뒷산으로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알아보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뒷산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산이 엄청 무거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산이. 그러다 보니까 수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비가 많이 와고 미끄럽기도 하고 또 CCTV에는 지금 올라간 거는 나오는데 내려오는 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길목을 차단하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걱정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살인 미수였잖아요. 형을 사는 게.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살인 미수였거든요.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3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살인의 완성을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꼭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신변 보호 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는 전자발찌 끊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탈북입니다. 또 올라가는 거. 네, 또 올라가는 겁니다. 탈남을 탈북입니다. 탈남. 그래서 아마 국정원까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자발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죠? 전자발찌. 걱정이 그 브랜드는 하나입니까? 네, 하나입니다. 자꾸 홈쇼핑으로 가고 기능 어떻게 되나요? 독점이네 이거. 독점이네. 그렇죠. 독점이죠. 야, 또 그러면 또 우리 또 야로가 있나 또 살펴봐야 돼. 그렇지. 이거 또 입찰해야지 왜 독점이야.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복철 사건이죠. 오늘은 전자발찌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듣고 김 교수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는데 좀 아쉬운데 그리고 저 뒤에 박찬주 얘기 나오는데 같이 하실래요? 잠깐 하고 하죠. 예, 그래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박찬주 대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 최운영입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흔적들을 수집 분석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기업 내부 감사 등 기업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민형사상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변조가 쉬운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법률적으로 그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 수사관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오랜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경험을 가진 전문 수사관 출신들이 설립한 민간 디지털 포렌식 기업으로 검찰 및 경찰청과 동일한 분석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컨설팅, 분석 노하우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에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상담 문의는 02-566-3225, 02-566-3225. 정성농장 홍삼. 네. 이번 광고는 이제 믿을 수 있는 홍삼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성농장에서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 검증이 됐고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이버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또 하나 광고도 해주세요.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입니다. 네. 오늘 광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포렌식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이 단어가 요즘. 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기업에서 퇴직 직원으로 인한 영업 비밀 유출 또는 사내 감사, 횡령 등에 대한 조사라고 합니다.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해결 방법을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PC,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흔적이 남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복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광고는 그것까지 하고요. 자, 전화번호 안 알려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네, 인터넷에서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검색하거나 02-566-3225 02-566-3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 갑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사실 이건 박변이 있어서 많이 털 수 있을 재료야. 네. 본인이 맞아요. 군인데 군법무관 출신인데.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상처가 많이 받은 관계로 이해해 주시고. 그분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욕먹을 만했어요. 그렇죠. 엄청 잘못했군요. 법원은 지상낙원이다. 건들지 마라. 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죠. 바로 발끈하시잖아. 조윤선도 뭐 그럴만하니까 무죄 아니냐. 네. 뭐 이해해줘야지. 아니 그렇게까지 안 나갔어. 마지막 뭐 보루인데 그거를 왜 건드리냐 미친놈들아.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뭐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군 야, 얘기가 인간들 진짜 나오면 그만해. 상처받아 떠난 사람은 그거 더 욕구하게 만들어내. 아니야, 없을 그거는- 때 이럴 때니까. 자, 그래서 박변이 없는 관계로 정영진 씨가 좀 허락을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EBS 가서 이상한 데서 허락하지 말고. 저 봐라 또 상처를 건드린다. 거긴 돈 좀 줘요. 그래요? 아니, 그 거는 맨날 당해, 왜. 안쓰러워 죽겠어.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그거 당하라고? 거기서 내 출연료 제일 많아. 네. 왜 야. 나 혼자 맨날 욕을 먹으니까. 거기에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 겁니다. 네. EBS 그건 나를 불러서 내가 박살내줄 텐데, 전부 다. 나올래요? 안 나가? 내가 거기 나가. 추천해줄게. 됐어, 안 나가. 우리가 몇 가지 지고 싸울지도 몰라. 그럼 얘는 출연료 대신에 저 상해 그거로 돈 내야 돼. 그럴 수도 있어. 욕 보상 차원에서 출연료 많이 받는 건데. 자,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에 대해서 우리 자가 지금 녹음이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새로운 사실이 한 두 가지 나왔어요. 일단은 국방장관이 이미 박찬주를 불러가지고 야, 네 마누라 좀 문제 있다던데 좀 처신 좀 잘하라 라고 벌써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꽤 오래전부터 군부대 내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근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 고쳐졌다.
이거 엄청난 큰 문제 같고. 그러니까 한민구 씨가 한 거죠? 그렇죠. 한민구 씨. 민구 형이 1년 전에 했다며. 그래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받을 만한데도 안 고쳐질 정도면 대단하네요. 사람은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나요? 꼼짝 못해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한민구가 나설 정도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거죠 결론은. 그렇죠? 한민구가 실제적으로 힘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또 썩었다고 느끼는 게 사실 국방장관 기회까지 들어갔으면 이 병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도 안 되고 결국은 어디서 터졌냐면 이게 민간센터에서 터진 거야. 군인권센터 민간센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부모들이 군대를 못 믿지. 어떻게 믿고 아들을 보내겠어요. 제가 뭐 박변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또 관사 관리를 좀 했습니다. 공감병 출신이야? 아니, 그러니까 군대 오히려 더 잘 됐네. 군대 있을 때. 형 공감병이네. 야 역시 이게 사람 팔자인데 평생을 뺀질거리고 다니니까 또 공감병이 있었구만. 군대에서도 뺀질거렸구만. 그걸 한 10개월 했어요. 10개월. 많이 했네. 아니 근데 지금 공감병 비하합니다. 공감병이 편하긴 편하지 뭐. 그래. 네가 부산에서 그 치킨 시켜 먹고 맥주 시켜 먹고. 이 구신기로 하면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지. 진짜. 나는 편했다 그러잖아. 인정하잖아. 사과로 쳐맞아야 정신 차려. 몸은 편했고 대신에 말을 뜯어맞았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맞은 대신에 공감병 그 공감병 말고 우리는 저 공감병이 없으니까 당번병 있어 당번병. 당번병도 얼마나 편해 사실은 몸은 육체적으로. 옛날에 따까리라고 그래 따까리. 그래. 그 부인들이 아내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딱 그 남편 계급 따라 쭉 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대장 마누라 정도 되면 정말 그 부대 저는 이제 그 공군대학에 있었어요. 자운대라고 대전에 있는. 진짜 좋은. 역시. 장교들 진짜 많거든요. 그 동네는. 그렇지. 엄청 많은데. 삶이 이렇게 불평등하다. 난 개고생. 3스타가 있었어요. 3스타 내 마누라 김장 담글 때 가관입니다. 진짜. 막 1스타, 2스타 뭐 대령 부인들 와갖고 막 고추를 빠요. 직접. 고춧가루를 사는 게 아니야. 고춧가루 사지 않고. 바깥도 안 가. 직접 빠. 그냥 원산지네 원산지. 네, 뭐 군인들 다 동원해갖고 하여튼 진짜 부대 전체가 잔치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스타 마누라는 막 그 위에서 그냥 가끔씩 맛보고 밑에 있는 애들이 다 해줍니다. 지휘하는구나. 거의 뭐 팀 스피릿 이상으로 큰 훈련이네. 어마어마해요 거기. 전 부대가 동원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전부터 왜 남편이 뭐 투스타면 마누라는 포스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하나 더 올렸죠. 하나 더 3스타. 이거 완전 전투 김장이네. 공관병이 원래 그 전투병과예요. 전투 지원병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 어쨌든 그 하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국방부가 감사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공개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전자 발찌 얘기했습니다만 손목시계 호출 이거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고. 전자 팔찌죠. 팔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부르면 되잖아. 야 뭐 최일병 하면 되잖아. 완전 그냥 세 파트로 그 세 파트로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나 진짜 화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또 주방 옆에서 거의 1, 2m 옆에서 항상 대기해야 된다고. 그럼 똑같잖아 성범죄자하고. 그리고 왜 뜨거운 물에 있는 떡 붙었다고 떼어내라고. 일종의 이제 전술 훈련이지. 뭔 전술 훈련이야? 아니 새로운 무기가 막 날라올 수 있으니까 떡도 한번 분리시켜보고 과일도 던져보고 뭐 이렇게. 그래 전 던지기도 실제로 있었고 그 자기 아들 속옷 빨래 또 자기 아들 휴가 때 개인 소유 차량으로 태워주는 것. 맞아. 우리 부대에서도 외국에 살다 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영어 교사 시키더라고요. 그렇지. 그거야 뭐. 우리 많아. 우리는 그나마 양호하죠. 그거 많아. 우리 부대의 당번병이 서울대야. 서울대 출신인데 그 우리 저 대대장 애가 둘이 있었어요. 가외 시키더라고 둘 다. 맞아. 매번 가외야. 그래 그럴 거예요. 이거 사람 돈 안 주고 돈을 왜 줘?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잘못 가르쳐야 돼. 애플은 수박 뭐 이렇게 자식 농사를 완전 망쳐버려야 돼. 근데 이게 아니 자기 GOP 가고 싶어요? 이게 GOP 보낸다. GOP 출신 아니야? 전 GOP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뭘 잘못해서 갔어? 아니죠. 요번에 그게 GOP가 저 귀양 가는 대로 우리가 인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귀양처럼. GOP 가서 실제로 근무하는 우리 저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이게 사기를 지금 상처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부모 잘못 만난 것 뿐이죠. 그렇죠. 아니 부모 잘 만나 행정병으로 편하게 했으면 왜 그래? 나 GOP 있었어. 알았어. GOP에서 펜때 굴린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여기는 군대에 대해서 할 말 아무도 없어. 이거 뭐 18방 말할 것도 없고.
야 나는 그 앞에 풀코스 다 했잖아. 됐어. 가고 누가 다 하고 18방이에요? 또. 아, 이거 18방. 남배우님. 원래 14방이었다고. 혹시 김교수님 18방 방이 아니죠? 아, 저는 현역 육군 병장 출신. 육군 병장. 그이 정도 육군 병장 돼야 할 말이 있지. 아유 여기 병장 아닌 사람 나밖에 더 있나? 그래 똥방이 좀 가만히 있어. 상병인데 왜 그래? 아, 상병이야. 맞아. 예, 그 18방이면 상병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 귀하면서 남의 자식은 그냥 그러니까. 전혀 귀하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물건으로 생각한 거지. 근데 자식도 군인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주위 손님이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네. 공간에 그 손님들이 그 이제 서빙하는 병사들한테 아 고생한다 그러니까 뭐 공짜야 애들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공짜인 거지 그거. 뭐. 아 공짜잖아. 그 아들 바비큐 파티까지 공간병한테 시켜가지고 했다. 저는 가슴이 좀 아팠던 게요. 네. 지금 마음이 아팠던 게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자기 둘째 아들을 군대에 보내서 논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훈련을 받고. 그런데 원래 훈련 받는 기간에는 전화 연락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이 아마 이 사람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소대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 받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진짜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군대 갔다 그러면 요번에 이 공관병보다 후배일 거예요. 그렇죠. 그 후배가 휴가 나왔는데 그 아이 속옷을 빨게 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자기 후배의 후임병. 바스 바른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그 그거 빨면서. 미칩니다. 예? 그 미쳐요. 진짜 이건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공기강이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육군이 공관병에 대한 그 전수조사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소원수리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알지. 이런 일 터지면 대학 불러. 야, 입 다물어. 알겠지? 너만 조용하면 잘 해결돼. 이게 있을 수 있겠어? 소원수리 뭐 써본 적이 있어요? 아니 쓰면은 그 사람은 그 부대에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못하죠. 없어요. 끝까지. 그 소원수리 하면 안 돼. 네. 나는 바로 전화했어. 어디에다가? 어디요? 군 감찰에 바로 전화했어 우리는. 진짜로요? 그게 더 맞았지. 뭘 맞아? 먹기는. 아니 차라리 왕따 문제가 당했어, 생기려면 말썽쟁이가 되려면 아예 돼버려야 돼요. 맞아요. 아예 골통으로 불러대면 괜찮아. 왕따 당해서 나 혼자 밥도 혼자 먹고. 아 진짜로? 훈련도 혼자 하고. 언제부터? 이등병 때. 이등병 때부터?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존나 편하더라고.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까. 난 멘탈 강인데. 지들은 날 어떻게 하려고 왕따 시킨다 좋더라고. 후배들 격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그 전출 갔지 그래서. 전출 가서 또 옮기고. 이등병 옮겼는데 거기서 또 때리더라고. 또 전화했지 뭐. 근데 안 때리긴 어려워. 쉽지는 않아 보여. 그 수사관이 나한테 늘 고맙다 그랬어. 야, 너같이 애만 있으면 내가 정말 맨날 지급한다. 고맙다. 개인전화 일로 와야 앞으로 그냥 봐, 다이렉트로. 건수가 없는데 계속 몇 번 옮겼어요? 2번 옮겼죠, 그래서. 2번이나. 야, 진짜 대단. 그때 그 키운 멘탈이 결국 그 수백만의 악플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당한 것을 부당한다고 말할 줄 알아야 사회가 발전해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부당한다는 걸 말 안 하고 나 혼자 참고 있잖아? 그럼 내 뒤에 사람, 내 옆에 사람이 다 그 고통을 피해봐. 그렇지. 네, 근데 구조적으로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니, 당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헌병대 가봐요. 안 되지. 그럼 그 헌병대에서 그 이 박찬주를 어디 소환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 수사랑 뭐 기소 다 갖고 있는데. 이럴 때는 청와대에다 해야 돼. 청와대 해야지. 그럼. 아 이니님한테? 그럼. 저 이니님 죽겠어요. 그렇지. 청와대에. 신계로 맡았어요. 사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급해요. 군 문제는 그거 문제 있기는 해요. 네. 사령관이 군 그 법정에서 형량이 떨어져도 결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법관이 뭐 5년 징역 땅땅땅 때려도 그거 이제 들고 가요. 그 지휘 부대장한테 가지고 와서 5년 저희가 때리려고 하는데 어떡할까? 야, 한 2년 깎고 그럼 깎는 거예요. 타당한 근거도 없어요. 법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군사법기관의 어떤 문제점이긴 합니다. 이게. 예. 네. 그거 형량을 미리 적게 져가지고 올리는 박준희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서 또 깎이고. 그렇게 했대요? 걔는 관대하거든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와 함께 뭐 하자는 그거 얘기 필요해요. 있는데 또 군대는 또 무슨 보안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안 하지. 그게 굉장히 폐쇄적인데 군이 이때까지 한 것처럼 계속 폐쇄적으로 하면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럴 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분이 이렇게 이제 진급을 포스타까지 갈 때는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코스를 밟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남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도
그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원스타 때 투스타 때 계속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누라들한테 계속 뭘 해야 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별짓거리 다 하면서 이게 진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포스타쯤 됐을 땐 난 진짜 지금까지 당한 거 내가 다 한번 해버리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상 심리. 거기에 제가 좀 더 덧붙여가지고 요 박찬주 요 사람이 그 육사 37기입니다. 맞아요. 네, 박지만의 동기죠. 독사파. 박근혜 누나라고 부릅니다. 박근혜 누나. 네. 이분이 박찬주가?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37기는 어차피 다 동기니까. 동기니까. 동기들이니까 육사 동기. 그래서 실제로 37기가 엄청 잘 나간다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38기가 맥을 못 춘답니다. 얘네가 다 해먹으니까. 위에 기수. 다 해먹으니까. 이런 것도 아주 새로운 또 시각을 또 제시해 봅니다. 거기다 또 박씨니까 그냥 누나라고 할 수도 있겠네. 할 수 있죠. 같은 집안이.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갑질 중에 더 어이없었던 게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봐요.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근데 왜 댕길까? 그 절에 다니는 친구를 또 강제로 데리고 가고. 공관병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군요. 네, 불교 신자. 개종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교회 가니까 무작정 따라와라. 따라와라 같이. 이거는 헌법 위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침해한 거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가고 목사 얘기 듣고 있고 찬송가 부르면 얼마나 그 깝깝해. 깝깝하지. 심지어 그거 자살 시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해봐야 돼요. 팩트 체크 해봐야 됩니까? 일단 군 감사에서 조금 더 확인해봐야 돼요. 좀 확인합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니 그렇지. 아까 뭐 각종 다종다양한 전술훈련까지 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자기도 별 두세 개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역 시키는 게 아니라 벌칙으로 이등병 생활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그게 좋지. 네, 내란죄 같으면 가능할 거예요. 정승화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등병으로 강행했지만 네. 이 경우는 아마 형사처벌은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가 수리 안 될 거예요. 이제는 수사로 전이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아마 처벌을 받을 건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 사후에 그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따를 겁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그러니까 박찬주가 잘못한 건 별로 없고 마누라가 잘못한 게 이제 이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편이 뭘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이게?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전혀 박찬주 대장이 모를 때 아내가 한 거를 이게 딱 떨어지면 모르는데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공관병을 자기 마누라가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안 했다면 그것도 직무유기도 되고 그다음에 아내가 지금 그 공관병 민간인이 군인을 뭐 강요하고 한 거 아닙니까? 농단 아닙니까? 국방농단. 그건 국방농단이에요. 맞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국방농단 맞는 것 같으네요. 나 다 잡아냅니다. 아마 공범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만일 박찬주가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처벌하기 어렵죠. 근데 몰랐다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맞고 혹시 비슷한 경우에 만약에 모르는 남편 사안별로 남편 몰랐다면 남편 처벌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작년에 미리 경고를 줬다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아내분은 처벌이 가능하냐 못하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좀 드러납니다. 아까 전으로 얼굴 때렸잖아요. 폭행죄. 우리 김치닭이 얘기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폭행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명백히 폭행이에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나오대요. 식물한테 물 안 줘가지고 애가 목말라서 죽으니까 너 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너 얼어서 식물이 죽으니까 너도 추워보라고 베란다에 가둬놨다면서요. 그건 강금죄예요. 강요죄, 강금죄, 협박죄. 그러니까 생각보다 죄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곰곰이 해봤더니 한 7, 8가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입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모님. 내무반 옆에서 같이 공관번 생활을 하면서 우리 병장들하고 다 수발하고 전자 팔찌 채우고. 네, 팔찌 채우고. 그러니까 저는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국방농단 진짜 속상하네요. 거의 뭐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이 공관병 제도를 없애고 그냥 민간에서 그러니까 개인 비서 쓰는 거지 뭐 돈 주고 지 돈 주고 자기 돈 주고 그건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좀 두고 와야 되고요. 이참에 공관병 말고 왜 우리 뭐
늘 얘기하는 뭐 테니스병 이런 거 있잖아요. 많죠. 골프병 테니스병. 뭐 많지. 이런 거. 골프병, 뭐 목욕탕 관리병, 개 관리병 뭐 많아. 아니 목욕탕 관리병, 개 관리병은 뭐 그럴 수 있다 쳐. 아니 꼭 군견 필요하니까. 말고 아니 꼭 필요한 군견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사령관이 기르는 개를 애완견. 그 개를 산에서 낮밤으로 관리해야 되는 개 관리병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래갖고 우리가 열받아갖고 개한테 돌 한두 개 던지다가 죽는 거야, 그거는. 걸리면은 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 맞듯이 맞아, 개 관리병이.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개 잊어버리면 예. 저 5분 대기조 출동할 거예요. 산에 다 이거는 우리 경찰에도 있던 일이에요. 서장이 경찰에도 키우는 애완견 이런 거? 모 지방청장이 개를 잊어버렸어요. 애완견을. 애완견을 잊어버리니까 형사기동대 출동시켰죠. 그런 개. 그 개는 진짜 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순경보다 계급이 높은 거죠. 그 정도 그런가요? 타격대가 나와야 될 정도면. 그리고 아까 이제 이왕 말이 나왔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계급이 외부로 표시되는 직업.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 유난히 이렇게 그 집사람들 아내의 갑질이 많아요. 저도 이걸 당해본 사실이 있는데 예, 제가 아마 그 경사 때 정도 될 거예요. 반장 때. 그때 서당 부인이 하나 아주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서장을 이제 무전기 호출보호로 미 하나 이렇게 불러요. 미 하나. 그 다음에 미 둘은 뭐 이제 뭐 저 경무과장 뭐 이렇게 미 하나 미 둘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것도 공소시효 지났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거나마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미 하나인데 서장이 미 하나인데 그 만호라는 그러면 미 뭘까요? 미제로. 미 0.5. 아, 조금 더 높아요. 미 0.5. 0.5. 그 미 0.5한테 찍히면 인사발령 그냥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발령 나왔어요. 그 미 0.5가 뭐 뭔 사건 하나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냥 눈 하나 깠다가 안 했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발령 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해요. 그건 그 일을 갈 수 있게 해줬어. MBC의 그 양기자하고 비슷하네. 양치 사건하고 비슷하게. 물 이렇게 했는데 뭐 했다고.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백엔잎 송사잖아요. 그렇죠. 여보 내가 김복준 뭐 하나 부탁했는데 거절하더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이 개새끼 전부해야겠네? 네. 이게 난 웃긴데 마누라 얘기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게 웃긴데?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인코 부분이에요. 개 같은 인꼬부분. 가장 개가 위해서. 야 이런 짓이 있었어요. 그 전에 공공연히. 그때도 역시 0.5가 높긴 높네. 네, 그렇죠. 0.5니까 1보다는 좀 세죠. 뭐 약점 같은 게 잡힌 게 있겠지. 10%보다는 약간 남자한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은 자기가 씨야 뭐 자기 남편이 서장이지 지가 뭐 서장이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돼. 뭐 동일체겠지. 안 생긴다고 봅니다. 안 생깁니까? 네. 그래도 이미 정부 들어왔는데. 안 생긴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20년 어떻게 전이나 군대 보냅니까? 우리 애들? 지금이나 뭐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대안이 또 만만치 않은 게 세븐 사건하고 그 상춘가? 그때도 연애사병 문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대안이 공감병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돼. 고민이 또 무조건 없애는 게 또 능사 아니야. 공간 시설 관리하는 병사는 필요하다니까. 시설 관리는 해야겠죠. 그걸 민간인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시설 관리를? 시설 관리 자체를 민간하기 어려운 게. 근데 군대 그거 직접적으로 이게 부대 연락 이런 것도 다 공간이 한다고 공간병이 한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냥 이거 저 내무반 생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아까 그렇게 포스타랑 같이 포스타랑 이등병이랑 같이 내용만 생각해. 그럼 이등병이 너무 힘들겠구나. 포스타 3스타만 떠도 뭐 맞아요. 치약으로 뭐 별군데를 다 닦고.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사실 별 하나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 맞아요. 그거 어렵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 북한의 위협이나 ICBM 이런 게 아니고 상관이 뜨는 게 중요하거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 뭐.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어디까지 왔어요, 이 작가는? 아니 저는 이제 난 4개 봤지. 대통령 온다 그러더라고. 대통령? 나 지금 YS 때인데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네.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하래. 밑에는 뭐 당연히 뭐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 했지. 지붕도 다시 페인트 칠하고.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예비군 부대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산에 있어. 산에 한 5-6개가 있어요. 안 좋지 그건. 그러니까 똥통을 퍼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돼.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예비군 부대가 한 수명도 안 돼요. 그렇지 얼마 안 되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정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YS가 오는 게 아니고 헬기 타고 지나가는 거였어. 우리 이쪽을 두두두두. 아니 그 헬기 타고 지나가다 화장실이 어딨나 볼 수도 그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산으로 다 쳐졌는데 아유 오줌머리에서 내릴 수도 있으니까. 위에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야. 혹시? 그거는 약과지. 나는 공병대인데 YS가 하나에 숙청할 때 다 잘랐잖아. 별 4개. 우리가 이군 사람은 별 4개가 많았다고. 자고 나면 별 4개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장 안에 예를 들면
그 골프 쉬는 곳 있잖아요. 그 하우스 골프 하우스인가 네. 뭐지. 그걸 지었어요. 죽기 살기로 막 전부대원이 올라가가지고 막 치니까 아 이거 쉴 때도 있고 좋다 이러니까 YS가 아니 군발이 새끼들이 뭐 골프를 골프야. 자꾸 줘 그러니까 없애 이러다가 막 없앴어. 그러니까 별 4개가 또 새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별 4개가 아 골프를 치는데 쉴 데가 없네. 또 막 올라가 또 짓고 2번을 그랬다고. 공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다 낭비되고 공짜니까. 엉망인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저 군인들 왜 군인들만 칠 수 있는 골프장을 전국에 몇 개씩 만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전투력 향상 뭐 이런 거. 이게 골프하고 전투력 향상 뭔 상관이야? 골프 잘 쳐가지고 사드 갖추고 딱 요격하고 이런 거 하라고. 전투 하는 체력 거지. 향상. 전투 네. 체력. 아니 전투 체력 축구나 하고 좀 뛰기나 하지 말이야. 골프를 왜 쳐? 이해 안 돼. 아니 나는 그 공군 참모총장이 오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오는데 이게 이등병 입장이 아니 그때 한 상병쯤 됐나 보다. 상병된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저절로 존경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 헬기 타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 강림하는 것 같고 신이. 신이.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래 연병장 옆에 잔디를 좀 깔아야 돼서 그 녹색 페인트로. 아, 그렇지, 그렇지. 잔디는 없어서. 위장. 네, 녹색 페인트로 쭉 흙에다 칠해놓은 기억이 나요. 그렇지. 그 지금 보면 완전 그냥 아저씨인데. 아, 그거 기억 안 헬기 보면 아무것도 지금 아니야. 아저씨지 뭐야 저거. 아저씨인데. 배풀동 멋있어 나가지고. 보이더라고요. 별세 개면 직립 보행도 힘들어. 맨날 놀아가지고 뭐 힘있어 툭 치면 넘어지는데 배불뚝이 아저씨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그거 벽 같은 거 전부 다 구두약 아니면 연탄으로 칠하고 이러잖아. 맞아요. 까맣게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는 독립대대 갖고 중령이 제일 높잖아요. 대대니까. 아,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연대장이 왔더라고. 연대장이 올 일이 없는데. 왜 왔냐니까 우리 저 사병 중에 쫄병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기자야. 중앙지 기자야. 면회를 왔는데 따라왔더라고. 연대장이. 친구라서? 기자라고. 기자라고. 중앙지 기자라고.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일반 사병들 생각 어떨 것 같아. 따로 대장실에 불러가 그 걔 불러가지고 또 외박도 나갔다 왔어요? 연대장이면 뭐예요? 몬스타인가? 아니요. 세 개 뭐가 세 세 개. 개. 연대장이 대령. 세 개야? 대령밖에 안 되네. 대령밖에 안 되지. 단장 뭐 이런 거잖아. 예, 별거 아니네. 공병 단장. 그러니까 네, 거기 맞아요. 옆에 네. 있던 병사들은 이게 진짜 가슴이 미어진다니까. 내가 진짜 부모 잘못 만나 나는 이런가 싶기도 하고. 아마 아니, 백의 의미를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백이라는 개념을 군대 가서 최초로 느낄 겁니다. 아마. 나는 그 기무사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 그 우리 같이 했던 2번 같은 애는 별로 그 전과도 시원찮고 별거 없는데 툭 하면 기무사에서 군생활 잘하니 뭐로 커피 마시고 따로 막 데리고 가고 이러거든. 나는 엄청난 그 전공을 세웠는데도 그 소리 때도 다 적어서 뭐 했다고. 근데도 군생활 잘한다, 말뚝 박아라, 모범 사병이다 이러고 한 번도 기무사가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안 부르면 좋지 뭐 그래. 아니 그래도 한번 가야 좀 폼이 나잖아. 아, 자기야 지금 또 한번 갔다 왔으면 기무사 얘기로 또 방송 중에 맨날 얘기했을 건데 아쉽네. 한번 갔다 올 걸. 아니 우리 부대원들이 저 사람 뭔가 스페셜해 이런 얘기를 나올 텐데 안 나오더라고. 아니, 뭘 부대 18방을 부대원들이 뭘 스페셜하게 생각해. 에이 반반 있었다니까. 형은 뭐 백 때문에 18방 간 거야? 걔랑 800개 사람 어? 백 때문에 18방 간 거야? 뭘 백 때문에 가 이 사람아. 그럼. 뭐 때문에? 처음에 현역 가서 논산 갔다가 몸무게 미달로 나왔다가 방위됐다가 다시 학생운동하다가 감옥 갔다가 법 바뀌어가지고 알았어. 다시 면제 안 돼가지고 다시 갈 때 18방으로 늘어나가지고 또 가고 갔다 오니까 예비군훈련 또 1년 늘어가 또 하고 이렇게 되는 제가 볼 때는 최악이지. 북한군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 한 10년 걸렸어. 19에 신경 받고 제대하니까 29이 넘었더라고. 네, 외모도 그렇고 헷갈려. 딱 북한군에 10년이야. 네, 피아 식별이 안 되는 외모야. 죽겠더라고. 진짜. 국방의무는 확실히 필요한 거네.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어쨌든 국방개혁은 뭐 5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반드시 좀 국방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송영무 국방장관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가려고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별 출신들 중에 없어.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갖고 못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 별 중에 별이야. 그런 얘기도 있어. 그리고 별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줄인다잖아요, 조금. 네,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너무 많아. 별이. 똥별들 진짜.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우리 김복준 반장이랑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네가 해봐. 아마 제 생각은 그거 탈지도 몰라. 성적 욕구 자체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도 사라지고 기능도 안 되고. 욕구가 없으니까 욕구가 기능이 안 사라지면 되지. 기능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욕구가 사라져도 기능은 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자다가 내 의식 전혀 상관없이 네. 그냥 쓰는 것처럼. 그렇죠. 심심풀이. 아.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 아니에요. 계속 계속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정해진 약효가 기간이 떨어지면 근데 그 또 맞고. 우울증 같은 그 부작용도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주사를 계속 맞으면 네, 예.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뭐 심심불안 뭐 이런 그 지금 부작용이 말씀하신 게 생긴대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네. 화학적 거세를 도입할 때 네. 그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아무리 맞아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그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그게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그걸 맞으면 우울증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병을 유발하는 거는 이게 과연 저 인권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놈들은 짐승으로 본 거죠. 네. 정영신 자기가 맞을 걸 대면서 연구를 많이 했구만. 아니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서 이제 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죄에 대해서 이제 형을 받아서 뭐 7년, 5년에 5년 이렇게 사는 건데 그 살고 나서 또 이중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 그 얘기도 오늘 네. 다 집어서 얘기하시네. 전자발찌가 도입될 때 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왜 전자발찌는 그 형을 일반적으로 정해진 만큼 살고 나와서 네. 밖에 나와서 통제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그 죄진 만큼의 형을 살았는데 그렇지. 또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는 이중처벌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주 소수의 그 어떤 인권을 잡아서 절대 다수를 안전하게 하자는 그 취지인데 이게 사실 시행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10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브라질, 호주, 우리나라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10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발찌 우리는 뭐 평범한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게 네. 그냥 손목시계 형태처럼 생긴 건가요? 발찌니까. 발찌죠, 발찌. 그러니까. 그렇지. 손목시계 형태의 발찌. 발에 차는 건데 이게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게 1964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뭐 어떤 교수가 이거를 처음에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제 사그라졌어요. 그랬다가 1984년도에 20년 후에 그 뉴멕시코주의 판사입니다. 판사. 잭 러브 판사라는 분이 영화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네.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고 저 발찌를 채워가지고 통제를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스파이더맨을 보고 그 착안해가지고 실용화시킨 게 오늘날의 전자 발찌입니다. 스파이더맨에 그런 장면이 나오나 보죠? 예, 그 전자발찌 통제하는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손목시계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대로 풀고 차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발찌는 안 됩니다.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예, 이건 안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는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위나 칼로 자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법무부에서 신형을 만들었어요. 전에 이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잘리거든요. 전지칼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안 잘려지는 비교적 질긴 재질로 만들어서 신형으로 지금 보급을 하는데 전체는 보급이 아직 안 됐고요. 예. 이게 자르면 바로 어딘가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잘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르고 도망가. 자르는 순간 그 사람은 강력범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저 잘리는 순간 이제 너무 열심히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또 이제 이 책을 많이 썼어요. 뭐 일본 대지진과 뭐 어쩌고 하는 거. 책을 썼다고요? 일본 관련된 거 책을. 맞네. 제가 보긴 했는데 한 3번 했는데 엉성해요. 그래요.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작가기도 하고 이제도 많이 듣고 3권이나 했으니까 작가 맞습니다. 이 작가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네요. 예. 이 작가 한번 만나보세요. 예, 기억하시면. 그런데 이 사람 그 전과 자체가요. 2000년도에 그 여성 채팅하는 여성 강간해가지고 징역살이 좀 했고 또 그 나오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미성년자 또 강간해가지고 또 새끼네 이거. 5년 받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풀고 이제 그 오페산 쪽에 가가지고
자신이 새들어 살았을 때 그 아래층에 살던 사람하고 알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 뿌락지라는 거예요. 국가의 뿌락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 끊은 채 그 오페산 터널 쪽으로 도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제총기를 17정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 그렇죠. 네. 쇠구슬이 발사되는 거. 기억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번동 파출소 근무하는 김창호 경감. 이 사람이 거기 출동했다가 제1번으로 가슴을 맞았죠. 그래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수담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패산 사건이라고. 그렇지. 오페산이랬지. 오페산. 오패산인데 사패산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몰라 다 넘어갔어. 아니, 뭐 6패산이라고 그러지. 1패인가 2패 덜 가가지고. 덜 갔어. 이게 뭐 우순경 사건처럼 커질 뻔했네요. 총기 그 정도 많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7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조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보면 뭐 임진왜란때 쓰던 거 일본 분들이 쓰던 화승총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지에다 불 붙여갖고 빵빵 나가는 거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맞으면 치명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총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은 모양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사제총기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많이들 만드는데 진짜 그건 위험한 짓입니다. 그 만약에 사제총기를 내가 만들면 네. 만드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사제총기 자체 정상적으로 만드는 총기도 소지하려면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 위반입니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예. 근데 그 오페산 사건의 범인처럼 점자 발찌 이거 자르고 네. 도망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심각하죠. 지금 탈북자 사건 났잖아요. 네, 예. 그 사람도 전자발찌를 끊고 아니 그렇지. 끊고 도망갔죠. 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방송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그 탈북자 아닙니까? 네, 탈북자. 탈북자인데 이 사람은 들락날락했어요, 북한을. 두 번 했죠, 두 번. 그래서 예, 그 나왔다가 다시 자기 마누라 데리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수감 생활 북한에서 하다가 다시 또 우리나라 왔거든요.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이 사람이 망상장애가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또 저 김일성 장군 앞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1인 피켓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그 의붓 동생을 칼로 찔렀어요. 그 아들 문제로. 네. 그래서 징역 3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0년 동안 그 치료감호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이제 완치가 안 되니까 나주에 있는 사제병원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발찌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병원이 공주 치료감호소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네. 그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네, 있어요. 원래는 성폭력 사건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13살 미만의 아이들을 건드리면 한 번만 범행해도 전자발찌 채웁니다. 미성년자는. 네. 근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 대상자가 성인이면 뭐 상습적일 때 채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확대됐어요. 살인, 강도, 강간, 네. 또 미성년자 강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인질 납치. 아하. 네, 최근에는 상습 절도까지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도록. 말 많은 내용작품 듣다 하드코어 기세님 프레젠 수다맨들 16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당연히 김복준의 사건 현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김복준의 사건 현장. 아, 이 코너 얄미워 죽겠어. 왜 얄미워요? 아, 제 코너 없애고 들어온 코너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또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지. 네 코너는 원래 없어질 코너였고 요즘 코너는 따로 신선한 코너고 다른 거지. 네, 폐지된 프로지 뭐. 지난주에 포천 여중생 사건 다뤘었는데 네, 청취자들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줬습니다. 네. 물론 욕 댓글도 있었어요. 한 8대2 정도로. 내가 저는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않는데 네.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현직 경찰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접대와 우리 이 작가님이 그거 물어봤죠. 아니 그 남 선생이 물어보셨나? 그 지나다니다가 저 순찰차가 골목에 자고 있으면 차 대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무작정 깨워야 된다. 네네네. 그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예,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현직 경찰관이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인의 예지라는 말을 썼더라고. 문자도 내가 볼 때는 부합되지 않는 얘기인데 인의 예지에 화났어. 어긋난다. 그 근무하다 보면 피곤해서 잘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경찰 선배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적하는 게 말이 됐느냐. 수사기법 노출하지 말고 빨리 이거 사라져라. 이런 형태로 냈다 그러는데 그 친구 오늘도 아마 들을 걸로 보이는데 그건 선배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더더군다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니 왜 3부제 합니까? 3부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8시간씩. 소방관은 격일제 근무예요. 24시간씩. 3부제 8시간씩 시켜주는 거는 쉬는 날은 집에서 푹 쉬고 나와가지고 저녁에는 근무하라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쉬면 안 되지. 그 시간에 자는 건 지극히 잘못된 거지. 그거는 당연히 지적하는 거지. 이 새끼 인의 예지가 없네. 선배한테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걸 갖다 무슨 인의 예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사실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군지.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참겠습니다. 그런 식의 그러면 경찰이 욕먹어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 악플 말고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또 주위에서 많이 해주던가요? 네, 뭐 우리 딸이 아빠 그래도 열심히 검거하려는 의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동안 굳고 너무 지나치게 축낸 건 아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따님도 이걸 들어요? 따님이 듣습니다. 따님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성격이 일희일비하시네요. 맞아요. 일희일비예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조울증. 조울증까지 갑니까? 조증으로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 야, 댓글 하나에 폭발할 줄 몰랐습니다. 약간 조증이 있어야 이게 열정이 생기고 범인 근거에 시너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박찬주 대장 와이프가 그러는 것 같아. 그분은 너무 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소리도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마 진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위기에 처한 거 분명하잖아요. 박찬주 대장이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수사 받을 거예요. 강요죄라든지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그런데 그 부인은 이제 어차피 민간이기 때문에 경찰로 아마 이첩될 겁니다. 이첩되면 제가 볼 때는 진단서 끊어올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조울증 얘기 제가 한 건데 사실은 그걸로 피해갈 것이다.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알겠습니다. 그래 봤자지만요. 벌 받는 것보다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게 유리하니까. 다 요즘에 사고만 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정신 관련된 거 왜 이렇게 그게 정신병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진단서를 안 봐도 제정신으로는 그런 짓을 못 하지. 그럼 그 자체가 병사한테 전을 집어 던지고 뜨거운 물에 떡국 붙었다고 그거 떼라 하는 거 미친 것들이 어디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이 작가님은 오늘도 얘기했죠. 냉장고가 10개래요. 10개. 미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전부 과일을 채운다는데 내가 보니까 과일 수집증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거 전문 용어로 범죄학에서는 호딩이라고 그래요. 호딩. 그러니까 모으는 수집증, 저장 강박증. 애니멀 호더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호더라고 그러죠. 저경진처럼 여자 수집하는 사람들. 우리만 건들지 마. 불금쇼도 망치려고 있나요? 집사람도 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각게. 총각도 안 그랬거든. 다 폭로해버린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아니에요. 과거에도 아니에요. 총각이 스님이었어요. 그러면 아주 어릴 때 그랬다는 거죠. 에이. 아니 꼭 그랬어야 됩니까 나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 최고 하나로만 충분한데. 뭐 정영진까지 죽이려고. 형 왜 와갖고요? 왜 불렀어 나를? 뭐야 이게 불금쇼야? 왜 이래? 자 그러면 김복준 사건 오늘은 그 어떤 걸 이야기 하시려고? 또 잔인한 거면 좀 무서워요. 오늘은 전자발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전자발찌. 이게 오늘 고영욱 씨 등장합니까? 그분은 안 찼습니다. 안 찼습니까? 최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겠네. 고영욱 전자발찌 안 찼어요? 전자발찌가 아니라 이제 그분은 원래 저희 검찰에서는요. 화학적 거세 신청을 했었죠. 근데 화학적 거세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 변호인이 잘 해가지고 화학적 거세는 면했고 발찌는 착용했죠. 발찌 착용하고. 근데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1호 그 명령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들 못 하시나? 그 나주에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불채 싸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그 아이를 버쩍 들고 가가지고 성폭행했던 친구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명령 1호입니다. 이 화학적 거세 좀 말씀드릴까요? 화학적 거세는
그거죠.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성욕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 입수하면 뭐 화랑담배 성 감퇴제 들어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별사탕. 네, 정력 감퇴제. 별사탕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뭐 밥에도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밥에는 안 넣겠죠. 두부에 넣었다는 얘기 있어요. 두부? 네, 된장국 두부에 넣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군대야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그러면 나도 그거 열심히 먹은 거네요. 제가 취사병 출신인데 어쩐지 된장국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뭐 병장이나 괴롭히면 제가 딱 가서 정양배식이라 한 그릇씩 이렇게 그대로 그 된장국을 줬어요. 그 똥빵이는 군대 길 때 좀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반만 있었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산에 있으면 그지라. 그럼 화학적 거세를 하면 발기도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시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법원에서죠 지정한 날짜 지정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호 때 그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관이 따라다닙니다. 이놈이 진짜 정해진 날짜에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맞긴 맞더래요. 가서 딱 맞더니 이놈이 나오더니 집으로 가야 되잖아. 네. 집으로 안 가고 몇 걸음 걸어가더니 옆에 있는 병원으로 속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게 왜 병원으로 또 가지? 그러고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서 닌거를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화가 돼요? 예, 닌거. 닌거 맞으면 중화가 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나름대로. 비아그라 주사 맞구나. 그래서 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화학적 거세 성충동과 관련된 법에 하나 더 생긴 게 희석시켜서 다른 약품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아가지고 희석시키면 또 그게 아마 7년 이하의 징역인가? 아주 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화학적 거세 당해서 발기도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발기부전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창가 방패 대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면 몸 안에서 막 부딪혀갖고 애새끼 돼질 텐데요. 아니 저 나쁜 놈들이니까요. 화학적 거세하면은 욕구도 없어지고 기능도 상실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그 휘경동에 그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있어요. 네네네. 그 중앙 그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선이 다 보여요. 이렇게 이 전자판에. 근데 그걸 자르는 순간 거기에 바로 그 표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이 사람들이 잘랐다. 그리고 도주했다면 이거는 강력범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 걸리고 근데 그거 자르고 자른 걸 들고 도망가면 정상 참작됩니까? 근데 자를 때 이미 자를 때 통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보되는데 보통 그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놈의 그 양심이 있는 거지. 일말의 양심. 그 들고 도망가는 거야. 몸탕 가려고 그랬다고. 정말 목욕을 하고 싶었다고. 자 그러면 이 전자발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손목에 차는 것처럼 발목에 차는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세트로 있어요. 세트. 3개가 세트로 돼 있어요. 재택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충전도 시키고 충전시킬 때 꽂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 꽂아놓는 게 뭐냐면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목에 차는 발찌. 그 다음에 GPS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기보다 조금 작은 거. 그게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거는 충전하는 거. 재택장치. 요 3개가 3세트로 3개가 한 세트예요. 그 지금 제가 이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집에 있는 충전기 그게 정말 뭐 인터폰이나 전화기처럼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성분들 어떤 놈 집에 갔는데 이게 딱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신형 전화기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아니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트렌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 이거. 우리나라 IT 국가 아닙니까? 아니 국정원에서 중요 임무 맡고 있는 댓글 부대원이라고 우기면 되겠는데. 아니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유가드 이래서 너무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니 발찌도 한번 차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아유 차고 싶으세요? 아유 싶을 정도로 예쁜 건 뭐. 아 여기에 무슨 요 그림 자체를 뭐 그 고추 그림을 크게 그려놓는다든지. 가위 그림. 아니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러면 2개를 차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하나는 재택 있는 거는 재택장치 충전시킬 때 꽂아놓으면 통제센터에서는 얘가 지금 집에서 충전시키고 있구나 하고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GPS 수신기는 발목하고 내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면 발에 찬 거하고 수신기가 1m 이상이 떨어지면
발목에서 계속해서 윙윙윙윙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차고 자기가 어떤 업무를 보러 갈 때도 수신기 그것도 들고 가야 돼.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세 개를 갖고 가야 되겠네. 아니요, 하나, 두 개. 두 개를 더 가요, 두 개. 네, 재택 장치는 집에 충전기가 놔두고 두고. 수신기하고 발찌는 뭐 영원히 차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 충전이 덜 돼도 문제가 되겠다, 그죠? 충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비슷한 거를 하나 꼭 들고 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아주 불편하네. 야, 이제 족같네. 하지 마,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국내에 한 몇 대쯤? 지금 아마 한 2,800대 정도가 지금 나가 있으니까 2,800명이라고 봐야죠. 약 그러니까 봐, 2,800명. 이런 인간들은 사우나도 못 가고 못 가지. 못 가죠. 수영장, 뭐 해수욕장 이런 다 못 가고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방수는 됩니까? 방수까지. 방수 되겠지. 아, 방수는 집에서 되겠지.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샤워 씻는 건 해야죠. 되겠지. 예. 발목 되겠죠. 아, 방수는 되고. 예. 근데 아까 교수님이 이 자르는 순간 그 울려요. 윙. 울리고 큰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게 실제 범죄로 이어진 게 오페산 총격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 오페산 총격 사건의 범인이 원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르고 네. 범행을 저지른 거죠. 네, 그 그렇죠. 사건 좀 소개해 주세요. 2016년이죠. 그게 2016년 그러니까 10월경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저쪽 그 도봉동 쪽에 있는 오페산 번동 쪽이죠. 번동 쪽. 네. 그 오페산에서 그 이 성범죄로 인해서 그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사람 5년 받았었던 거예요. 전자발찌 부착을. 그 사람이 그거를 떼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좀 망상 환자였어요. 뭐 이 친일 경찰이 자신을 뭐 늘 감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뭐 라든지 그냥 뭐 혹시 그